대표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 모멘텀. 이놈의 붉은 사막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근데 왜 풀인지도 모르겠어요. 할인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런 예. 자, 두 번째 증권사가 많이 커버한 종목 바로 검은 사막의 대표 회사죠. 펄어비스. 대표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총 3개의 증권사가 얘기합니다. 7월 13일 날, 14일 날, 17일 날 신한, 한화, 교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목표 주가 제일 높은 게 상향 조정해가지고 64,000원,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유지, 그래서 5만 원입니다. 근데 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공감되는 거, IP 관리 능력 우수,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 같고, 또 우려는 모두 반영된 상황이다, 바닥이다, 그리고 검은 사막, 이게 뭐야? 구조선 효과? 붉은 사막 모멘텀. 이놈의 붉은 사막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되게 좋다는 느낌은 아니고 최근 시장에서도 게임주 뭐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2분기 이제 실적 프리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다 손실, 하회 이런 거 보니까 검은 사막 효과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게임 회사면 결국 IP를 먹고 사는 회사인데 성장주인데 말이야.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원 IP 회사잖아요. 맞아요. 예, 검은 사막 말고는 없고 뭐 콘솔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검은 사막으로 콘솔 게임이에요. 참.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 자체가 특히 국내 게임 산업이 게임이 또 성장주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게임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리니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성장을 했던 이유는 네. 리니지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건 제일 처음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대학생들 맞아요. 초반에. 근데 그 대학생들이 점점 구매력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린저 네. 씨들이 되죠. 맞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졌고 그 린저 씨만 가지고도 먹고 살만한 규모가 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NC 소프트 역시도 실적이 빠집니다. 그러네요. 새로운 물이 자꾸만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물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검은 사막은 뭐 더더욱 사실 그 린저 씨만큼 구매력이 있는 유저들도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젊은 분들은 게임을 많이 안 합니다. 새로운 게임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하면 뭐 롤 정도, 뭐 그다음에 그쵸.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 딱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모바일 게임이 한참 이제 잘 나갈 때는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도 이거 한번 해보고 또 다른 거 나오면 뭐 해보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요? 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사용층들이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유저들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어린이들 네. 어찌 보면 게임사들에 보면 미래의 고객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잘 안 합니다. 걔네들은 저 틱톡이나 뭐 이런 거, 네. 숏폼 이런 거나 하고 있지 게임 잘 안 해요. 예전에 네. 비해서 게임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뭔가 성장의 모멘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도 뭔가의 하나 지금 반도체처럼 AI라든지 네. 아니면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라든지 뭔가 모멘텀을 세게 끌고 갈 만한 메가 트렌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메타버스거든요. 플레이스토어 VR, 이런 거.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플레이 투 원 같은 경우는 NFC로 한번 했다가 확 죽어버렸잖아요. 해먹고 끝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또 어렵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주 자체는 예전에는 성장주였지만 이제 성장주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국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나름 게임을 잘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쵸.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워라밸을 좀 챙기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 잡혀 먹었어요. 그냥 경쟁력 같은 거군요. 네, 경쟁력 확실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주는 인력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너무 아픈 얘기예요. 네, 아픈 얘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산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게임 같은 경우는 뛰어난 어찌 보면 아이디어 상품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메인 디렉터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딱 뿅 튀어나와서 게임 디렉터가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걸 결국에는 이제 이
현실화하고 상용화하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사용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결국은 인력을 녹아놔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게임사들이 뭐 밤낮 없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일해야 돼요. 네, 나올 근데 때까지. 이 팬데믹이 나오면서 재택근무하고 워라밸 챙기면서 어찌 보면 게임사들이 신작 발표도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갈아 넣지 못하고 있으니까. 워라벨은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반대 사이드에서는 옛날 분들은 그래요. 배가 불렀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에게 지금 거의 다 따라잡혀 버렸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게임주는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별론데 실적도 별론데 왜 지배주주 총순이익 추정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예. 뭘 좀 잘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본 그 자회사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CCP 그 코퍼레이션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게임사 EV라는 이부 그래 이부군요. 저도 게임동인데 그것도 몰랐네.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안 유명해요. 네, 근데 그 최근에 그게 기본적으로 좀 뭐 많이 들어왔겠죠. 뭐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올라가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뭔가 신작이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막 지배주주 순이익이 올라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그러니까 네. 세계 기준으로 경쟁사니까 뭐 블리자드나 뭐 네. 이런 거겠죠. 10% 할인을 그동안 받았다고 하는데 네. 할인을 이제 푼대요. 근데 왜 받았는지가 우선 궁금해요. 저는 근데 왜 풀인지도 모르겠어요. 할인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런 예. 글로벌 피어 업종들 보면 예. 원 IP 업종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IP가 많고 예. 예를 들어 뭐 EA라든지 아니면 피파. 아니면 블리자드라든지 디아블로. 예, 뭐 이런 것들 회사들 보면 대부분 뭐 그러니까 주력 IP들 있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IP들이 있어요. 그 아니면 뭐 NC 소프트만 하더라도 리니지가 주력이긴 하지만 다른 그쵸.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P들이 많은데 이건 원 IP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저는 할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네. 왜 할인이 풀리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리포트 상에서는 네.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뭐 콘솔 쪽에 뭐 모멘텀이 생기니까 할인율을 푼다라는 건데 네. 네 봐야죠. 그리고 뭐 붉은 사막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보기엔 굳이 피어 대비 할인을 풀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에서 막 게임 같은 거 다 뜨는 것들 보게 되면은 네. 막 미친 듯이 찍어서 올리잖아요. 막 디아블로 4가 돼도 네. 사실 영상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요즘에 게임 많이 죽었어요. 예, 붉은 사막이 됐든 초록 사막이 됐든지 간에 과연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본업적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선 공개했던 게임들이 있어요. 제가 봐서 잘 만들었다. 우리나라 도깨비. 네. 잘한다. 그게 또 메타버스잖아요. 맞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제가 안타까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사막 이렇게 있는데 신작 모멘텀 이거 얼마나 주가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네. 뭔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메가 트렌드가 생겨야 돼요. 에이.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경우도 예. 도깨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깨비가 시장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막 뜰 때 예전에 이제 NFC 막 뜰 때 예. 뭐 그런 식의 뭔가 이 게임 산업 전체 섹터에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예. 이게 이제 그거에 이제 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게임 산업 자체에 뭔가 메가 트렌드가 없기 때문에 예. 뭐 도깨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도깨비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다 붙여도 네, 안될것 도깨비가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직은.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게임 업황 자체는 메타버스가 진짜 뭔가 더 명확하게 돈이 되지 않는 이상 맞죠. 안 좋게 봅니까? 네, 저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 NFC에 대한 붐이 다시 한번 가던가 네. 아니면 메타버스가 조금 더 명확해지거나 예. 그런 게 나와야지 게임 산업이 가지 그게 안 나오면 당분간 게임 산업은 좀 침체기를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걸 쓰신 애널리스트께서 목표 주가를 59,000원으로 올렸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뭐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많이 올리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커버 들어갑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이거 자기 섹터 영역의 애널이니까 이거 그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커버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마법의 단어야, 해야죠. 마법의 단어.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수 어쨌든 없죠. 예. 예, 어쨌든 김동우 애널리스트님 노고 많으시고요. 펄어비스 상향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